일반적으로 침 치료를 한다 그러면 얼굴에 20-30개 그런 정도를 하는데 사실 그 정도로는 좀 자극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예후가 좋지 않은 분들은 좀 더 강한 자극이 필요하기 때문에 근육별로 세세하게 많이 놓습니다. 굳이 개수를 세자면 200개 정도 침을 놓고, 또 하나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안녕하세요. 바를정한방병원 정인호 원장입니다. 근전도 검사상 손상이 얼마 됐느냐에 따라서 예후는 많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손상이 20%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하면 예후가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50% 정도 됐다 하면 어느 정도 좀 치료하면 좀 나을 수 있는데, 손상이 90%나 95% 정도 됐다고 하면 사실 회복하기가 조금 힘든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회복이 힘들다는 것이지 아예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100% 손상이 됐다고 하더라도 사실 신경은 재생 능력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노력을 하면 좀 재생이 될 수 있거든요. 90% 됐다고 하면 10가닥 중에 9가닥 끊어지고 1가닥이라도 좀 붙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나마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니까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열심히 치료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신경근전도 검사라고 하는 검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와 환자의 표정근 상태는 반드시 일치하진 않습니다. 문제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거지, 일반적으로는 일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학적으로도 좀 많이 참고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자의 예후를 알기 위해서도 많이 참고하는 편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좀 젊을수록 예후가 좀 더 좋은 편이고요. 손상률이 낮더라도 나이가 있으면 아무래도 좀 회복률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안 좋은 편에 속합니다. 제가 판단하는 기준은 신경손상 정도도 판단하지만, 또 하나 참고로 할 것은 이노그래피를 통해서 표정근이 얼마나 움직이는지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 이게 더 중요하냐면, 신경근전도 검사를 할 때 바늘을 이렇게 찌르는데 이 바늘이 근육을 정확하게 찌르기가 힘들 수 있어요. 약간 좀 비껴서 한다든지 그러면 실제 손상보다는 좀 높게 나오거나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노그래피를 통해서 얼마나 근육이 움직이는지, 표정이 얼마나 지어지는지, 주름이 얼마나 지어지는지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신경근전도 검사 결과는 어디까지나 참고용일 뿐이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입이, 소근이 만약에 마비되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조금이라도 움직임이 있다면 조금 움직이는 거를 조금 더 움직이게 하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중풍으로 마비됐는데 팔을 한 개도 못 드는 사람을 조금 들게 하는 거는 사실 어려워요. 근데 만약에 이만큼 드는 사람을 이만큼 들게 하는 거는 생각보다 좀 쉽거든요. 그래서 실제 움직임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합니다. 네, 일반적으로 이제 침 치료를 한다 그러면 얼굴에 10몇 개 혹은 뭐 20-30개 그런 정도를 하는데, 사실 그 정도로는 좀 자극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예후가 좋은 분들은 굳이 불필요하게 침을 많이 맞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데, 예후가 좋지 않은 분들은 좀 더 강한 자극이 필요하기 때문에 침을 개수를 조금 근육별로 세세하게 많이 놓습니다. 그래서 대략 굳이 개수를 세자면 200개 정도 침을 놓고, 또 하나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침을 오랫동안 꼽아 놓습니다. 한의학 원전에 보면 오래되고 깊은 병은 침을 깊게 꽂고 오랫동안 유침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입원실에서 입원한 환자들은 아침에 침을 맞고 저녁 늦게 빼게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오랜 시간 자극을 주면 아무래도 조금 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또 일반적인 침만으로 좀 부족한 분들은 좀 더 강한 자극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매선을 사용해서 좀 더 강한 자극을 주게 됩니다. 또 하나는 안면신경 도수라는 게 있는데, 이거 어떤 거냐면 얼굴 신경에 전기적인 자극을 줍니다. 근데 이 전기적인 자극은 사실 세기를 강하게 해야지 근육이 더 많이 움직이는데, 그러면 통증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아산화질소를 통해서 가스 마취를 하면서 전기 자극을 올리면 훨씬 더 강한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침과 매선과 신경전기 치료 등을 통해서 근육에 강한 자극을 주면 아무래도 조금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신경근전도 검사상 90% 이상의 손상이 되었을 경우에 얼굴이 가만히 있을 때도 비대칭이 되게 됩니다. 가만히 있을 때 비대칭이 된다는 건 어떤 거냐면, 제가 흉내를 내자면 이렇게 틀어진 상태로 내가 길거리를 다니면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보고 깜짝깜짝 놀라게 돼요. 사실 그것 때문에 가장 많은 상처를 받거든요. 근데 그 모습이 가만히 있을 때라도 안 틀어지면 삶의 질이 훨씬 나아지게 돼요. 근데 내가 미세한 표정을 지을 때 틀어진다. 물론 그것도 좀 좋아지면 좋겠지만 그거는 그나마 좀 참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좀 친한 사람들
사람들끼리 얘기할 때 조금 내가 신경 쓰이는 정도니까. 그런데 가만히 있을 때도 틀어진 상태가 된다면 내가 밖에 나가는 것 자체가 좀 두렵게 되거든요. 근데 가만히 있을 때 틀어지지 않게 하는 거는 마비 정도가 아무리 심해도 어느 정도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상 정도가 심하다고 해서 너무 좌절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오셔서 열심히 치료받으시면, 적어도 가만히 있을 때 비대칭이 심해서 길거리에 나가는 것 자체가 두려운 분들은 어느 정도는 좀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근에 오신 어떤 분이 한 번 치료를 했는데 다행히 좀 효과가 좀 많이 났어요. 근데 이분이 그 다음날 오셔서 저한테 하는 말이, 본인이 밖에 산책하면서 자기 혼자 울면서 다녔대요. 진짜로. 왜냐하면 그전에는 자기가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불편해서 막 실룩거리고 다니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쳐다보면서 눈빛이, 저 여자는 왜 대낮부터 술 먹고 저렇게 돌아다니는 거야? 라는 눈빛으로 자기를 쳐다봤는데, 안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정말 혼자서 막 진짜로 눈물을 흘리면서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있을 때 대칭을 맞추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마비가 심한 분들도 희망을 가지시고 열심히 치료하시기 바랍니다.